이번에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국민의힘이 지금 혁신이 출범을 시켰습니다. 예. 자, 그러나 지금 최근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은요, 국민의힘 지지층 과반 이상이 쇄신 노력이 부족하다. 이거 갖고는 안 돼. 예. 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이 지금 무뎌진 시점이 저는 지난번 대선 때라고 봐요. 아, 무뎌졌다. 예, 예. 그래서 그때부터 한 얘기가 사실은 하나도 맞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혁신위가 아직 구성도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인유한 위원장 하나 딱 지명했는데 아. 혁신위에서 정치적으로 타락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아니, 뭐가 구체적으로 타락했는지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예. 지금 인유한 위원장이 혁신위원들 찾고 있거든요. 빨리 구성을 해야 돼요. 근데 이분은 거절을 했다 그러네요. 제안이 왔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김기현 대표 뭐 그냥 시간벌이하는 뭐 허수아비 혁신위원 같이 활동하게 될 위험성이 있는데 저는 뭐 김기현 대표 시간 버는 어떤 허수아비 혁신위원을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허수아비 혁신에 저 그런 거 관심 없거든요.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생각과 같은 맥락일까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뭔가 혁신위에 대해서 약간 평가절하 또는 혹평으로 들리는 얘기를 꺼내놓았습니다. 들어보시죠. 과연 한국 정치가 이 정도까지 타락을 했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면표용으로다가 혁신위원회라는 것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출발을 시키는데 과연 혁신위원장을 누구를 시킬 거냐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참 인유한 교수. 기상천외 발생을 해가지고서 김기현 대표뿐이 아니라 그 위에 대통령까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혁신위원회의 행동 방향이라는 것은 작을 수밖에 없어요. 예. 아니 무슨 한국 정치 타락했다, 기상천외하다, 뭔 행동 반경이 있느냐,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꺼내놨거든요. 김성환 수사평론가 나와 계신데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혁신위에 대해서 완전 평가절했는데 글쎄요, 왜 이렇게까지 얘기할까요? 일단 한국 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걸 지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방금 전에도 인터뷰에 나온 것처럼 행동 반경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이번 보궐선거를 진두지휘했잖아요. 일단 물론 이제 그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하는 과정이 있긴 했지만 그럼 선거에서 패배했으면 김기현 대표가 책임져야 되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국민적 인지도도 높고 또 한 분야에서 의료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사를 불러다 놓고 예. 일종의 얼굴 마담시키듯이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아, 이것 자체가 책임 회피를 하려고 하는 한국 정치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너무 높다고 하는 점들을 오늘 인터뷰에서도 쭉 지적했더라고요. 근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그동안에 비대위를 맡을 때도 항상 얘기를 했던 거지만 예. 경제와 경제와 민생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가치 이념을 계속 강조해 왔잖아요. 근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한번 보십시오. 2011년 그때 그 박근혜 비대위 때 합류했을 때는 경제민주화 내세웠잖아요. 예. 그러니까 재벌 개혁을 화두로 내세워서 결국은 이제 대선에서 승리했단 말이에요. 3년 전에 그때 비대위 다시 맡을 때 따뜻한 보수 얘기했어요. 예. 그때도 똑시 경제하고 복지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해야 중도 확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윤 대통령은 정반대로 갔다. 예. 그런 심판론이 너무 높은 선거에서 과연 이 정도 행동 반경을 가지고 있는 혁신위로 뭔가 쇄신하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겠느냐. 예. 나는 그거 안 된다고 본다. 이런 아주 냉정한 평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정태근 전 의원 나와 계신데 혹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뭔가 섭섭한 게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섭섭한 것보다도요. 예. 비대위원장으로서 최대의 전문가가 김종인 위원장 워낙 아니겠어요? 뭐 직업이 비대위원장 아니냐는 소리도 근데 있었죠. 이제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지금 이제 타락했다라는 게 누구를 이제 지명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총선을 6개월을 남겨둔 상황에서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 면모를 바꿔야 되는데 예. 그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책임지지 않으면서 혁신위원회라는 걸 만들고 또 거기에서 혁신위원회가 정한 내용들을 최고위원회가 의결을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지금 당의 관계는 대통령 눈치를 보는 관계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애시당초부터 혁신을 할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을 못 진다라는 의미에서 예. 안 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타락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아마 이제 인용환 위원장에 대한 기대보다는 그러한 구조에 대한 문제가 더 클 텐데 아마 이제 인용환 위원장이 수락을 한 다음에 예. 처음에 통합 얘기했다가 또 뭐 마누라 아내 다 바꿔 빼고 다 바꿔라고 얘기했다가 또 낙동강 하류 얘기하는데 아마 이제 이분이 의사니까 나는 진단이 나오는 대로 무조건 당이 그것을 받아줘야 혁신위원장을 계속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조금 평가가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그런 근데 조건을 지금 말은 정권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혁신위원회가 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 고사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이 과거 여러 차례 비대위원장 맡았는데 그때마다 조건을 강하게 걸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관철시키면서 비대위원 자리에 올랐는데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뭐 그러네요. 약간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요. 일단 쓴소리를 굉장히 내놨어요. 그리고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혁신위원회뿐만 아니라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된 내용도 약간 심상치 않은 소리를 꺼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이준석 대표의 경우는 지금도 내가 당의 대표까지 했는데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이런 생각에 가득 차 있어요. 딱 단절을 하고서 본인 나름대로 자기 정치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내년에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라고 나는 그렇게 권고를 했는데 이제 본인이 아직도 거기에 대한 결심을 못 한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비례대표. 비례대표도 아니고 뭐 어디 가서 뭐 자기가 적절히 좋다고 하는 데 가서 출마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든지 또 어떤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뭐라고 제안했는데 결단을 못 하더라. 그리고 본인의 정치를 위해서는 무소속도 가능한 거 아니냐. 그리고요, 그 발언 뒤에 끊기긴 했지만 대구도 가능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꺼내놨거든요. 정기랑 교수님. 왠지 이준석 전 대표 탈당이나 뭐 신당 만들려고 부추긴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오히려 그동안 그 김종인 위원장의 행보, 메시지들 쭉 보면요. 이분은 대단히 그 현실주의자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복잡한 사안도 아주 단순화시켜서 핵심만 짚어내는 뭐 그런 부분은 아마 그랬기 때문에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고 경륜이 있기 때문에 여야를 넘나들면서 아마 비대위원장도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치라고 하는 게 기웃기웃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현 정부 여당에 대한 저는 마지막 기대를 김종인 위원장도 접은 거 아니냐. 그 연장선상에서 자 이준석 대표에게 이제 국회의원 배치 달아야 되는 거 아니냐. 미련 버려라. 이번 아니면 어렵다. 자 정치라는 게 배치 안 달고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는 아주 대단히 현실주의적 시각을 지금 주문하고 있다. 자 거기에는 저는 두 가지 배경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자 이번에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국민의힘이 지금 혁신이 출범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최근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은요, 국민의힘 지지층 과반 이상이 쇄신 노력이 부족하다. 이거 갖고는 안 돼. 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평가도 김종인 위원장도 아마 그런 같은 선상에서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변화 의지 제로구나 라는 그런 판단이 하나 작용한 것 같고 자, 두 번째 저는 여전히 김종인 위원장이 그동안 뭐 금태섭 전 의원의 뭐 새로운 선택이나 한국 정치에 있어서 30% 육박하는 소위 이른바 무당파 중도층을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에 대한 어떤 상당한 의지를 필요하게 왔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본인이 역할할 때가 됐다라는 그런 판단 속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게 강한 어떤 나름대로 정치적 돌파구를 아마 주문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되어집니다. 자 김광삼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 보고 결단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그럼 약간 뭔가를 이렇게 미는 듯한 뭔가 이렇게 빨리빨리 하세요라는 뜻의 얘기를 꺼내놓은 데다가 무소속 그것도 가능하고 뭐 대구 쪽 출마도 가능한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비쳤거든요. 이거 가능할까요 이거? 아니 굉장히 이제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 보면 평가 절상을 하는 거죠. 평가 절상입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땐 절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가진 위상 이런 것들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 거죠. 뭐 그건 개인적 판단이기 때문에. 그럼 혁신이는 평가 절하, 이준석 그렇죠. 평가 절상입니까? 잘 봤다, 지금? 잘 안 봤다 뭐 볼 수 없지만 그렇지만 이준석 전 대표하고 김종인 위원장은 전 위원장은 공통점이 있어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로부터 팽당했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좀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사실 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전에 뭐 정치력이 굉장히 발휘를 했고 정치에 대한 또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이 지금 무뎌진 시점이 저는 지난번 대선 때라고 봐요. 무뎌졌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한 얘기가 사실은 하나도 맞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혁신위가 아직 구성도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인유한 위원장 하나 딱 지명했는데 혁신위에서 정치적으로 타락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뭐가 구체적으로 타락했는지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한테 질문도 받고 제가 물어봤는데 윤유한 혁신위원장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본인의 능력이나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이 상징적으로 이미지에서는 괜찮다는 평가를 많이 내놓고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직 혁신위원도 뭐 아직 구성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명하자마자 저걸 정치적 타락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비판을 하는데 이분이 정치적으로 좀 약간 이제는 이제 노쇠해지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감이 떨어진 거 아니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거꾸로 던지셨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방송 보시면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네요. 다음 준비된 영상이 하나 있는데 지금요. 인유한 위원장 얘기도 했고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뭐 평가한 내용, 그리고 윤석 전 대표에 대한 또 평가까지 쭉 들어봤는데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 과거 영상이 좀 있습니다. 과거 영상. 좀 묶었는데요. 들어보시죠. 제가 나이만 먹었지 정치는 우리 이 대표님이 선배이기 때문에 그게 언론에 리리즈 되기 전까지 저한테 가짜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못 들었기 때문에 이준석 패싱이고 두 번. 당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 좀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간 것 같은데 선대위 내에서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습니다. 한쪽으로는 저에 대해서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당대표로서 열심히 뛰어야 했던 제 쓰린 마음이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의 관계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인 것 같아요. 이승환 전 행정관. 아까 정기남 교수께서 살짝 그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혹시요.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우리가 들었잖아요. 혁신위원회에 대한 얘기, 윤석 전 대표에 대한 평가까지 좀 얘기 들었는데 혹시 이준석 신당 창당이 만약에 생기는 과정으로 간다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게 내용이 좀 깔려 있는 걸까요? 저런 평가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만큼 킹메이커라는 이름이 잘 어울리는 정치인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당을 떠나서 한국 정치의 원로이시고 어떤 얘기든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종인 위원장께서 예전에 민주당 그 비대위원장 맡으면서 가장 총선을 성공적으로 이끄셨을 때 보이셨던 첫 번째 행보가 이해찬 대표하고 정청래 의원의 공천을 컷오프 시킨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한 파격이 있어야만 이 난계를 타개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본인의 좀 마지막 무대를 좀 만들고 싶으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마지막 무대가 아니고 이제 그 총선을 통해서 진짜 정권을 새롭게 잡고 시작해야 되는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시작과 좀 새 시대의 시작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고요. 저도 오늘 발언 중에 굉장히 뭐 당이 타락했다, 정치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정치가 이런 타락이에요. 네, 이 발언을 좀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에 대한 비판 이런 거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금 혁신위는 시작일 뿐이고 총선 트랙에 올라탔습니다. 혁신이 시작하고 이제 인재 영입이 시작하고 총선 기획단 시작하고 공심이 시작하고 선대위 시작하면 앞으로 남은 6개월의 시간 동안에 실제 선거운동 뛰는 한 달을 빼면은 매달 새 얼굴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처음에 너희 타락한 채로 시작하느냐 이 부분은 좀 그 보수 정당에 대한 사기를 많이 꺾어 놓으신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 큰 어른으로서의 역할, 신당으로서의 역할이 아니고 큰 어르신으로서의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태근 전 의원. 이제 정치가 타락했다라는 말이 굉장히 강한 말이죠. 근데 이제 너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디 특정 정파나
뭐 특정 사람을 놓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저분이 비대위원장을 할 때 또는 비대위에 참여할 때 보면 2011년도에도 사실은 그 중간 평가 성격의 보궐선거가 있을 때 왕창 졌어요. 그 당시 한나라당이. 그래가지고 다른 음 아니면 홍준표 대표 체제 때 홍준표 대표가 물러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박근혜 비대위 체제가 만들어지고 그때 참여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정치라는 것이 국민들을 상대로 정치를 할 때에는 책임감 있는 모습들을 봐야 되고 책임질 사람이 책임져야 거기서부터 정치는 다시 시작한다. 이런 취지로 봐야 될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의 뭐 신당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하셨는지는 정확히 제가 알 수가 없는데 아마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보면 거의 다 1당이나 2당에서 사실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지금 거론되는 뭐 이준석, 뭐 유승민 그리고 현재 이미 창당 과정을 해왔던 뭐 야양자, 뭐 금태섭 그리고 저도 이제 정치 포럼을 만들어 가고 있고 거기에다가 뭐 정의당 그리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 지금 이제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 모인다면 단일한 신당을 만든다. 그 정도 규모가 그 정도 된다. 되면은 하겠다. 역할을 한번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러면 이준석 신당 정도 가지고는 사이즈가 너무 작다 지금. 내가 하긴 좀 그건 작은데요. 뭐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아요.